27살에 귀농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돈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처럼 이런 청년 농업인 육성 제도가 잘 돼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도 못 가져갈 때도 많았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쿠아포닉스가 점점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기 시작했고요. 아쿠아포닉스의 가장 큰 장점 3가지가 있다면요. 첫 번째는 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의 재배 대비해서 90% 이상의 물을 절약하면서 재배를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저탄소 농업이 실현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에도, 우리 아이들 몸에도 굉장히 건강하게 좋고요. 아쿠아포닉스 재배 방식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다맥 수경 재배, 즉 DWC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배 방식이 있거든요. 그중에 모든 재배 방식을 해서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더치버켓이라는 재배를 통해서 저는 고구마를 재배를 해봤어요. 성공적으로도 잘했지만 사실 고구마는 땅에서 키우는 게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비용적인 면에서 더 절감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추, 브로콜리, 그 외에 다른 허브류, 엽채소, 토마토, 딸기 여러 가지 재배 작물을 테스트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치, 즉 데이터 값을 다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 본 결과 저는 엽채소를 선택을 해서 이걸로 지금 샐러드로 판매하고 있어요. 최근에 시설 설치를 해드린 데는 포천, 남양주, 정읍, 밀양 이렇게 있는데요. 요즘은 시설 재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도 온실을 잘 짓는다면 재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재배에 대한 과정은 저희가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서 다 전수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땅값을 이제 제외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화 제어 스마트팜에서 뭔가 구축을 하겠다고 하신다면은 지금 시세로는 평당 60에서 70 정도? 온실이랑 내부 시설까지 보셨을 때 그 정도 들어가실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원하는 바에 의해서 금액적인 부분은 당연히 추가가 되고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농업형 아쿠아포닉스랑 양식형 아쿠아포닉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식형 아쿠아포닉스를 하기 위해서는 필터링이 있는 편이 더 도움이 돼요. 채소가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은 한계가 있는데 그 이상의 분비물이 양식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분해해줄 무언가가 필요하거든요. 농업형 아쿠아포닉스는 여과기가 없이도 충분히 시설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 아쿠아포닉스를 하실 수 있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업과 어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 맞지만요.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아쿠아포닉스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농업에 대해 공부하고 어업에 대해 공부하고 아무런 밸런스 없이 무조건 어업은 이래야 돼, 농업은 이래야 돼가 아닙니다. 아쿠아포닉스라는 거를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꼭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할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쿠아포닉스가 무조건 옳다, 다른 농법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귀농을 하든 청년 농업인으로서 선택을 했을 때 각 농법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셔가지고요.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농법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저는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부모님과 본인 지인분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그때 27살에 귀농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돈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처럼 이런 청년 농업인 육성 제도가 잘 돼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벌어가지고 뭔가 하고 벌고 하고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도 못 가져갈 때도 많았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쿠아포닉스가 점점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하려달라는 분이 계시면 설계에서부터 도면 이런 공구 만지는 공부도 했고 10년을
그렇게 됐죠. 지금 자체는 그 청년농업인 육성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요. 저도 이번에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1000평 스마트팜을 신축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 이 10년의 밑거름이 발판이 되어가지고 1300평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기관이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정말 하나의 방향을 알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거를 잘 찾아보시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농장 같은 경우도 지금 멘티분 한 분이 계세요. 충청남도 기술원에서 멘토멘티 실습생을 모집을 해서 스마트팜 교육을 듣고 그 다음에 5개월 동안 그 농장에서 실습을 하는 과정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것, 그 농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직접 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조금 배우고 하면은 정말 체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현장에 녹아들고 일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지금 기술원에서 하는 멘토멘티 실습 같은 경우는요, 멘토한테는 월 50만 원, 멘티한테는 월 100만 원이 지급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멘티분 입장에서는 정말 이 현장에 녹아들어서 농장인 이런 거구나라는 현장 일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월 100만 원씩 지급되는 생활비,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고 싶던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울 수 있다는, 이게 굉장히 큰 장점같이 느껴져요. 누군가의 한 사람을 잘 알려주고 육성하고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서는 저 또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1명 이상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한 학기마다 딱 한 분씩만 선택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제 모든 걸, 제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축적해온 이 모든 노하우를 다 쏟아붓고 있어요. 저는 단순히 농부가 아니라 농업 경영인, 즉 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표가 되려면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단순히 식물 재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기계도 고칠 줄 아셔야 되고, 회계, 세무에 관한 것도, 그리고 인간관계, 사업계획서, 발표 다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그거를 다 할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막연한데 천천히 밟다 보면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아쿠아포닉스는 지금까지 저 개인의 혼자 단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요, 물도 절약하면서 저탄소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도 단위에서,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조금은 본격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면은 농업의 발전을 더 크게 이루지 않을까. 태양군 내에서 활동을 저는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꽃다지 브랜드 심사위원이라던가, 아쿠아포닉스를 하시려는, 또 친환경으로 하시려는 분들한테 자문을 해드린다던가, 이렇게 특강 위주로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멘토멘티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멘티분들, 그리고 저한테 배우신 분들한테 이런 우리가 공동으로 뭔가 이렇게 온실도 운영을 하면서 출하도 하면서 하나의 마을 단지를 조성을 하고 싶어요. 제가 있는 이 태안을 아쿠아포닉스의 메카로 만들고 태안의 하나의 그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은 그런 그 목표가 있어요. 나에게 아쿠아포닉스란 제2의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이다.